근생으로 용도 변경하시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은 용도 변경에 대한 흐름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꼬마 빌딩을 통해 투자 성공을 꿈꾸거나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위해 건물 매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택 용도의 부동산과는 다르게 담보 인정 비율이 높은 근생은 80%까지 대출이 나오던 꿈같은 시기가 있었죠. 현재는 높은 금리와 가계빚 문제로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 건물주 분들은 기회를 놓친 걸까요? 실망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봐주세요. 많은 분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빌딩 투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도 근생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경제의 중심인 미국 부동산도 박살 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수많은 빌딩들이 있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 대도시조차 공실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30%가 넘는 공실이 나오는 중인데요. 현재 미국은 근생시설 수요와 공급이 역전되어 공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으로 임대료 인상은 5%로 제한되어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부동산이 넘어지면 2000년도 후반처럼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미국 정부는 7% 금리 인하와 여기에 상업용 빌딩이 아닌 주거 형태의 빌딩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있는데요. 근생 용도 임차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주거 용도 임차 비율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근생 공실률처럼 한국도 근생 공실률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한국 정부에서 주택형 꼬마 빌딩 등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이 명확하게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또한 다양한 부동산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건물주분들과 예비 건물주분들 역시 현명하게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한국의 빌딩 트렌드는 근생이었지만 이제는 미국처럼 근생보다 주거시설 빌딩이 유리한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날 한국은 과거와 달리 1인 2인 가구 증가로 추구하는 주거 형태도 소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 3인 이상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아파트보다 꼬마 빌딩의 주택을 많이 찾고는 합니다. 때문에 아파트보다 비교적 저렴한 주택형 꼬마 빌딩의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이런 주택형 빌딩은 소형 가구에 최적화된 레이아웃으로 설계하기 적합하기도 하죠. 그리고 주택형 꼬마 빌딩은 근생 빌딩과 달리 임차인이 비교적 잘 채워지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소형 가구를 위해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기획부터 설계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가구에 맞춰 침실과 거실, 주방, 화장실이 한 공간에 이어지는 1.5룸 혹은 2룸 레이아웃으로 구성된 효율적인 공간이어야 하고 이외에도 건물 용도에 맞는 주차 공간, 주거 구획간 방화, 벽체 소음 등을 지켜야 하는 건축법 요소들이 많습니다. 근생이 언제까지나 정답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는 투자 계획과 적합한 설계와 시공을 준비한다면 어떤 형태라도 투자 성공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